리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 질문을 달아주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영상 속의 질문답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절근 사용을 줄이고 멀리 보는 활동을 자주 하면 근시도 개선이 될 수 있나요? 그래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조절근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을 하신 거 보면은 일단 한번 생긴 근시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잠깐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일시적인 효과예요. 이게 성장기인 사람과 성장기가 아닌 사람이 좀 다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까운 걸 많이 보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모든 근거리 작업을 말하는 건데 이걸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조절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성장하면서 근시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조절근을 과도하게 사용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처럼 조절근 사용, 근거리 작업을 줄이고 멀리 보는 활동에 근시가 더 나빠지는 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근시, 눈이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하나의 생활 습관이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물론 성인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막 너무 과도하게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소아들처럼 근시가 진행하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다가 눈이 좀 피곤함을 느낀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핸드폰 놓으시고 멀리 보시는 걸 설명을 드려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게 사실 습관적으로 보잖아요. 내가 뭐 진짜 꼭 필요해서 막 이거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나면 하나 들고 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내가 눈을 쉬는 시간이 없죠. 하루 종일 일은 일대로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눈에도 혈류가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땐 좀 쉬어주는 거, 이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저는 옛날에 벌레가 들어왔는데 벌레가 보이지는 않고 눈에 검은 점 같은 게 생겼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검은 점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벌레가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까지 눈에 나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점이 겉에 생긴 건지 아니면 눈 속에 있는 건 점이라고 느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자에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럼 이건 단순 점이에요. 벌레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뭐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하얀 자에도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이 눈을 볼 때 점처럼 보여. 이건 비문증이에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눈에 흰자의 점이 보이는 건 그냥 결막 모반이고,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날파리 같은 점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게 같이 보여. 그럼 그건 비문증이에요. 비문증이라면 검사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질문. 저도 비문증이 지금 몇 달째 날 괴롭혀요.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것이 있으면 생기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안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전 두 가지 다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날 괴롭혀요. 자, 비문증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비문증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누구나 생깁니다. 왜냐면 노화 과정만으로도 생기거든요. 단지 근시가 있다거나 하면 더 일찍 생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데서 생기는 비문증은 기전이 달라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비문증은 정상 변화고요. 고지혈증이나 당뇨에서 생기는 비문증은 병적인 변화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치료가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치료하지 않습니다만, 고지혈증이나 당뇨로 생긴 비문증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증상이 똑같은 것 뿐인 거지 병의 원인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가 유발을 한 건 아니에요. 단지 비문증이 생겨나는 그 과정 중에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이나 몸이 많이 힘들 때 가속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발병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비문증 몇 달째 괴롭히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 비문증이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못 느낍니다. 저는 생긴 지가 꽤 오래돼서요. 근데 비문증 같은 경우는 좀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다 천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 없어지더라도 내가 생활할 때 잘 못 느끼는 정도의 수준까지 없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걸리세요. 적응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달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아직은 좀 그렇게 오래되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이게 언제 없어지지 하고 계속 인지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더 오래 잘 느껴져요. 그냥 보이면 보이나 보다,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천천히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립렌즈 질문이시네요. 선생님, 드립렌즈를 2년 주기로 바꿔줘야만 근시 진행이 억제될까요? 나은 시력 변화 없어도 렌즈 이상 없어도 바꾸나요? 일단 결론은 아닙니다. 2년마다 바꾸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 바꾼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각막이 잘 눌리고 상처도 없고 렌즈 상태도 좋아요. 실제로 제가 보는 친구들 중에 맥시멈으로 쓴 친구 지금 5년 반째인가 쓰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관리 되게 잘 하고요. 그다음에 렌즈가 잘 맞아서 근시 진행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효자죠. 드림 렌즈 비싼데 안 바꾸고 꽤 오래 써주고 눈도 안 나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로
관리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렌즈가 빨리 부서지는 친구도 있고 드림 렌즈를 써도 근시가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드림 렌즈는 내가 나빠질 부분의 일정 부분을 억제를 시켜주는 경향이기 때문에 드림 렌즈를 한다고 눈이 완전히 안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나빠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에서는 완전히 안 나빠지는 친구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드림 렌즈 교체 주기가 빨라지겠죠. 평균적으로 2년이다 라는 건 어떤 친구는 2년보다 오래 쓰는 거고 어떤 친구는 2년보다 적게 쓰는 거고 실제로 렌즈를 교체를 하는 거는 각막의 눌림 상태라든가 각막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정기 검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보다가 만약 선생님께서 이제 좀 교체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가 교체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